12. 에세이 및 문학 리뷰 작성. 학생으로서 글쓰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학문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에세이와 문헌 리뷰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결국 논쟁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정보의 1차 및 2차 소스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질문과 논문 설명을 구성하는 방법은 물론 에세이와 문헌 리뷰의 올바른 형식과 인용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의 팁과 지침을 사용하면 자신있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세이 및 문학 리뷰 작성이 학업 성공에 중요한 이유.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 이야기. 에세이 작성은 학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에게 할당되는 일반적인 작업입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와 각 유형의 주요 특징 및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묘사적인 언어, 감각적 세부사항, 은유를 사용하여 감정과 감정을 재현합니다. 내러티브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에세이는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경험이나 대상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가는 사물이나 경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리는데 종종 사물의 특성과 관련 특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설명 에세이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분석을 제공하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논증적 에세이는 특정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와 연구를 사용합니다. 주요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며 제시된 증거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증적 에세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독자를 감정적인 수준으로 끌어들이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합의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에세이를 작성할 때 글쓰기를 강화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은, 은유, 직유, 상징, 의인화가 포함됩니다. 두은은 단어의 시작 부분에서 자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직유는 일반적으로 like 또는 as를 사용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징주의는 더 깊은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화는 사물이나 생각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에세이의 다양한 유형과 각 에세이의 주요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올바른 스타일과 어조를 더 잘 식별하고 올바른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논증적 에세이와 설득력 있는 에세이 구별. 논증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오늘날 학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작문 과제 중 두 가지입니다. 목적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유사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어떤 스타일의 에세이가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려면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 에세이와 설득 에세이의 주요 차이점은 논쟁 에세이의 목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설득 에세이의 목표는 독자에게 특정 관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논증적 에세이는 논리, 사실, 증거를 활용하는 반면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수사학에 의존합니다. 수사학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로 알려진 세 가지 주요 전략이 포함됩니다. 에토스는 작가나 연설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에 대한 호소이다.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에 대한 호소이다. 세 가지 유형의 호소 모두 설득력 있는 에세이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논증적 에세이도 증거를 활용하지만 설득력 있는 에세이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논쟁적 에세이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증거에 의존하는 반면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감정이나 권위에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논증적 에세이는 전문 증인의 증거를 사용하여 요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개인적인 일화나 문화적 인물의 인용문을 사용하여 요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관해서 논증적 에세이는 논쟁의 양면이 있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좀 더 일방적이거나 약간 더 주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논쟁적인 에세이 주제의 예로는 총기 규제가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가? 설득력 있는 에세이. 주제의 예로는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모두가 금융 지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논쟁적 에세이와 설득력 있는 에세이는 목적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유사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사용된 증거 유형, 다루는 주제 및 사용된 전략 측면에서 다릅니다. 주어진 과제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려면 두 가지 유형의 에세이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평론의 이해. 문헌 검토는 모든 논문이나 논문에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학생이 학문적 글쓰기에서 성공하려면 문헌 검토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헌 검토란 무엇입니까? 문헌 검토는 문제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입니다. 자료는 학술지, 서적, 심지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문헌 검토에 어떤 유형의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헌 검토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해당 분야에서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현재 문제와 기존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학 비평의 유형. 문헌 검토에는 역사적, 분석적, 비판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 검토는 처음부터 현재 상태까지 해당 분야의 발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분석 문헌 검토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평가하고 일반적인 경향이나 패턴을 찾습니다. 비판적 문헌 검토를 통해 자료를 평가하고 해당 자료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문헌 검토를 구성하는 방법. 문헌 검토를 구성할 때 맥락을 설정하고 논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명확한 서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탐구하는 섹션으로 구분된 리뷰 본문이 이어집니다. 문헌 검토는 주요 연구 결과의 결론과 주제 설명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문헌 리뷰를 작성할 때 출처가 신뢰할 수 있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학생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논문에 사용해야 하는 올바른 형식과 인용 스타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학생이 문헌 검토를 완료하면 이를 사용하여 연구 논문의 논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구술 시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헌 검토를 위한 1차 및 2차 출처 식별. 논문에 대한 문헌 리뷰를 작성할 때 1차 및 2차 출처를 식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출처는 과학 논문, 서적, 인터뷰 등 원본 텍스트나 문서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연구의 원래 결과를 보여줍니다. 2차 출처는 저널 기사나 서평과 같은 1차 출처의 결론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텍스트 또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제에 대한 개요가 필요하고 다른 연구자가 특정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문헌 검토를 위한 출처를 선택할 때 해당 출처가 연구 질문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하세요. 출처가 최신이고 편견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주제의 역사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공식 문서, 사진, 일기와 같은 1차 출처가 적합할 것입니다. 반면 특정 주제에 대한 개요를 찾고 있다면 저널 기사나 책과 같은 2차 출처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출처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해당 출처가 올바르게 인용되고 참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각각에는 인용 형식 및 배열과 같은 출처 인용에 대한 자체 지침 세트가 있습니다. 독자가 원본 출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헌 검토 시 모든 출처를 올바르게 인용하십시오. 1차 소스와 2차 소스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문헌 검토가 논문에 적합한 소스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자의 지식과 연구 능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연구 질문 및 논문 선언문 개발.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고 집중적인 연구 질문과 강력한 논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논문의 기초이며 작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연구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연구 질문은 조사하고
탐구하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하고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연구 질문은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논문의 본질을 포착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좋은 연구 질문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연구 질문을 만들 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집중적이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성 클리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질문은 논문의 초점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초점 연구 질문은 하나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관련성 질문이 여러분의 분야 및 검토 중인 문헌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논문 선언문이란 무엇입니까? 주제문은 논문의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두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잘 작성하고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좋은 주제 설명은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안내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논문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 논제문을 작성할 때에는 짧고 요점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해야 합니다.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지 확인하세요. 논제문은 명확해야 하며 논문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야 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논문 선언문을 논문에 적용하기. 강력한 주제문을 작성했다면 이제 이를 논문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논문 설명은 논문 서문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야 하며 논문 전체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논문 내용을 논문에 통합함으로써 논문이 집중적이고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집중된 연구 질문과 강력한 주제 설명을 개발함으로써 학술 논문의 구조와 형식을 따르는 명확하고 간결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논문이 잘 작성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가능한 최고 성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세이 및 문헌 리뷰의 올바른 형식과 인용 스타일 사용. 에세이, 문헌평론 등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적절한 형식과 인용 스타일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논문이 잘 작성되고 적절하게 인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 날짜 시스템 사용, 간략한 괄호 인용 사용, 참고 문헌 목록 사용 등 몇 가지 주요 요소가 특징입니다. 시카고 형식은 인문학 분야의 연구 논문과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APA 스타일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저자 날짜 시스템입니다. 저자명, 출판 연도, 페이지 번호와 함께 괄호 안에 본문 내 간략한 인용을 사용합니다. 또한 본문 내 인용 외에 참고 문헌 목록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형식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출처를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본문 내 인용과 논문 끝부분 인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에세이의 경우 이는 정보 소스를 활용하는 모든 지점에 텍스트 내 인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 마지막에는 논문에 인용된 모든 출처를 포함하는 참고 문헌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문헌 검토의 경우 텍스트 내 인용 및 참고 문헌 목록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 소스와 2차 소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출처는 실험 데이터, 정부 문서, 인터뷰, 개인 계정 등 원본 작품입니다. 2차 소스는 1차 소스를 해석, 분석 또는 합성하는 소스입니다. 어떤 유형의 소스가 사용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사용된 소스가 여러분의 논문과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와 문헌 리뷰의 올바른 형식과 인용 스타일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면 자신 있고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작업에 대해 가능한 최고 등급을 받고 논문의 품질이 최고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에세이와 문학평론 작성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논증적, 설득적 에세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를 설명하고 문헌 검토의 구조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연구 질문과 논문 설명을 개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출처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잘 쓰여진 에세이와 문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에세이 및 문학 리뷰 작성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이 에세이와 문헌 검토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반면 문헌 검토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개요입니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이 형식과 인용 스타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관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텍스트 형식을 지정하고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올바른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강력한 주제문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문 진술문은 에세이의 핵심이며 모든 증거가 구축되는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제가 없으면 에세이는 금방 초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을 안내할 강력한 주제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에세이를 작성할 때 증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 진술을 강화하고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뒷받침을 제공하려면 학술지,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기타 출처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가 없으면 에세이는 쉽게 아마추어적이고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절은 에세이나 문학평론을 작성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연구를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사칭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표절은 학문적으로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세이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적절한 텍스트 내 인용과 참고 문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